주요 7개 나라 G7은 국제 질서를 좌우하는 선진국 클럽입니다. 45년 전에 결성된 뒤에 여러 차례 확대 논의가 있었지만 각국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며 실제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우리 정부는 K-방역을 내세우면서 G7 확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제 대응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과연 성사 가능성이 있는지 장하영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지난 2018년 G7 정상회의의 분위기를 드러낸 사진 한 장. In fact, the picture with Angela Merkel, who I get along with very well, where I'm sitting there like this, that picture was we're waiting for the document because I wanted to see the final document as changed by the changes that I requested. That was a very friendly, I know it didn't look friendly. 미국이 의장국인 올해 트럼프 대통령은 G7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구시대적인 그룹이라며 G7 확대를 거론했습니다. 인도, 호주, 러시아, 그리고 우리나라를 새 회원국 후보로 지목했습니다. 미국의 좀 더 우호적인 국가를 G7 체제에 넣어 반중국 전선을 형성하겠다는 게 미국의 속내지만 확대 논의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1975년 G6 결성 당시 회원국의 자격 요건은 자유민주주의와 1인당 최소 11,000달러가 넘는 GDP, 세계 총 GDP의 4%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 경제 규모였습니다. 명실상부 상위 7개 국가의 모임이었지만 지금에 와선 변화된 국제 역학관계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Aber es ist tatsächlich so, dass die globalen Machtverhältnisse in vielen Formaten, die es gibt, heute nicht mehr realistisch abgebildet werden. Das trifft im Übrigen auch auf den Sicherheitsrat der Vereinten Nationen zu. Auch dort.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 당시 G7을 확대해야 한다는 논의에도 불구하고 G20이라는 체제를 따로 만드는 것에 그쳤을 만큼 재편은 쉽지 않습니다. 회원국은 특권적 지위를 나누기 싫어하고 후보국은 혹시 들어가지 못해 밀려날 걸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G7 회의 초청을 수락한 우리나라는 G7 확대 논의에 힘을 싣는 한편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보여준 모범적 대응을 내세우며 가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그 선도적인 모범을 보여준 우리나라가 그 논의에 참여를 해서 기여할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G0, 사실상 국제사회의 리더십이 사라진 시대라는 평가 속에 전염병과 기후변화 등 어느 때보다 국제 공조가 필요한 시기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